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가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소식을 전해줬네요. 봄날 같은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유튜브가 벌써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광고가, 임영웅 씨 광고가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임영웅 씨의 하나은행 광고가 벌써 조회수가 200만 뷰를 넘어갔습니다. 15초짜리 광고인데요. 2월 23일 하나TV에 하나은행 유튜브에 게재가 된 자산관리 영웅은 하나 15초 버전의 영상이 업로드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 100만 뷰를 넘었고요. 25일에 다시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하나은행 광고 모델이 발표 나기 전부터 임영웅 씨인지 다 알았잖아요. 거기에 초록색 가디건을 입은 임영웅 씨의 무지개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는데 젊은 층들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여서 광고음악 선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임영웅 씨가 곡에 열중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곧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초록색 셔츠에 검정 가죽 자켓을 입은 임영웅 씨가 콘서트 무대에서 무지개를 부르면서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이란 내레이션으로 끝이 나는데요. 양봉업자들이 좋아할 만한 꿀 떨어지는 영상이란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15초의 굉장히 짧은 영상 안에 광고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거기에 또 그만큼의 임영웅 씨의 매력이 담겨 있어서 자주자주 보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3월 4일 날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 앱인 하나원큐의 라이브 하나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임영웅 씨의 광고 스페셜 영상을 단독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기다리게 됩니다.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인 하나은행이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은행 순위 기준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버전의 하나은행 광고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월 25일하고 26일 양일간 상암 단독 콘서트도 있을 텐데 혹시 그때도 무언가 함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얘기를 하니까요. 한국경제에서 이런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제목은 임윤찬의 팬과 임영웅의 팬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 도쿄의 임윤찬 씨 리사이트를 보러 이현식 음악 칼럼니스트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임윤찬 씨가 클래식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연주자이고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티켓팅하기가 어려운 클래식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도쿄에서 열린 콘서트를 보러 가신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윤찬 씨의 리사이틀의 그 팬분들의 애티튜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촬영 금지인데도 그날 촬영하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공연 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물병이나 프로그램 책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해요. 사실은 일본에서 공연을 여러 번 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식 음악 칼럼니스트가 떠올린 사람들은 바로 임영웅 씨와 1등 팬덤 영웅시대였습니다. 대중음악 가수 임영웅 씨 팬덤도 열광적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임영웅 씨의 팬덤이 이런저런 화제를 낳는데 우선 임영웅 씨 자체가 노래를 출중하게 잘한다고 평가를 하셨네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팬덤은 선한 영향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에 K리그 프로축구 경기에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섰을 때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축구 팬들은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경기 시작 전에 시축 최대로 쳐봤자 하프타임 때 임영웅 씨 공연만 보고 그의 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후반전 경기장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임영웅 씨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축구장이란 곳 자체가 익숙치 않았겠지만 축구장의 분위기와 기존 팬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는 임영웅 씨 측의 요청을 팬들이 충실히
따라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윤찬 씨 리사이틀의 팬들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아쉽다고 느끼면서 대중음악의 팬덤 하면 임영웅 씨를 떠올렸고 그 팬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정말 팬덤의 매너, 애티튜드, 선한 영향력 하면 임영웅 씨와 그리고 임영웅 씨의 팬덤인 영웅시대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하나은행 5개 광고가 쫙 걸린 모습, 그랬더니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얼굴이 있는 카드도 하나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너무 재밌는 게 댓글이 팬분들 행복하시겠다. 광고 모델 잘 쓰네. 임영웅 사진만 있는데 우호적인 기분이 됨. 하나카드 출시 좀. 문구를 잘 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임영웅 카드 하나 내주세요. 당장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내 편을, 하나뿐인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을 내 남편으로 읽었네. 하나뿐인 내 남편 하나만 믿어요. 예금 적금 특판 좀,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아이돌 광고 같다. 얼굴 빡, 이런. 네, 맞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임영웅 카드 출시하면 만들 의향 있음. 우리 임영웅이랑 계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예. 내년에 하나은행 달력 치열하겠다고. 요즘에 은행 달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자산이 잘 불어난다, 운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 달력을 예전만큼 많이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은행 달력을 받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데 내년에는 하나은행 달력이 엄청나게 치열하겠다 하셨어요. 예. 달력이 벌써 탐난다. 을지력 지나면서 봤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얼굴만 봐도 신뢰가, 진짜 그냥 내 자산을 맡기고 싶음. 예. 지나가다 봤는데 멋있더라. 예.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나은행을 쓰시는 팬분께서는 괜히 이렇게 자부심 생기고 기쁘다는 반응도 주셨어요. 예. 뉴스탑10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채널A에서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휴일에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 광고 모델이 된 이슈를 다루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하루에 시사 이슈 10개만 뽑아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치 이슈도 굉장히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10개 이슈 중에 임영웅 씨 이슈가 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하나금융그룹의 모델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분께서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은행의 모델이 된다는 거, 금융그룹의 모델이 된다는 건 그냥 인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르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진행자분이 임영웅 씨 대단한 것 같다. 탑 클래스들만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된 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지가 워낙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였냐면 임영웅 씨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광고 모델이잖아요. 브랜드 평판을 해보면 늘 상위권 안에만 드는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팬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팬분들한테 얼마나 잘해왔는지가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사실은 금융 모델로 굉장히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근데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이 금융권 출입을 굉장히 오래 했던 기자분이십니다. 지금은 금융권 출입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은행에다 전화를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선 모델료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는데 모델료는 대답을 안 해줬다고 해요. 하나금융 측에서. 우선은 1년 계약만 했다고 하고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년 계약을 했구나. 그런데 금융그룹 모델은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연아 씨나 아이유 씨나 손흥민 씨나 굉장히 오랫동안 모델로 활동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금융그룹에 1년 계약을 했지만 임영웅 씨도 굉장히 오랫동안 모델로 활동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내놓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임영광 씨 저녁 라방 한 것도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라방을 2번에 걸쳐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싶기도 했었는데, 임영웅 씨가 인스타그램에 일요일 날 스토리에 사진 한 장을 올려줬어요.
동물농장이 나와줘야 일요일이지 하면서 임영웅 씨가 최애 음식인 순댓국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동물농장 시청 중인 사진을 올려줬는데, 그래서 사진을 어떤 분 이렇게 확대해서 보셨나 봐요. 임영웅 씨가 올려준 사진을. 그러니까 이 그 푸바오 그 팬더들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3월 3일까지만 이제 푸바오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절차를 밟는다고 3월 3일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푸바오와 이 팬더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바오들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필 사진도 임영웅 씨가 잠깐 데뷔 때 사진을 바꾸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강아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물농장 애청자답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중간에 하나은행 광고가 동물농장 방송 중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얼마나 반가웠겠냐라는 반응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국밥사랑 임영웅, 우리 엄마 최애와 내 최애가 같이 나오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임영웅 씨도 판다를 보는구만. 네. 순댓국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순댓국에 숙주가 들어가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우리 집이랑 똑같구만. 예. 우리 엄마 최애와 내 최애가 같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소박한의 임영웅 씨, 예. 순댓국 메뉴에 빕 친구까지 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농장 중간 광고 타임에 하나은행 광고 나오던데, 식당에서 밥 먹으며 TV 보다가 본인 광고 나오는 걸 보는 기분은 어떨까? 이런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이 순댓국집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순댓국집이요, 합정역에 있는 합정순댓국이라고 하십니다.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합정순댓국이었는데요. 외관으로 보면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외관인데 들어가기 전에 순댓국 맛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보니까 거기가 맞네요. 메뉴판에 보니까 순댓국, 육개장, 머릿고기, 술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격도 10,000원 선이네요. 순댓국은 10,000원이고 순대탕은 9,000원, 특대는 12,500원, 내장탕은 1,500원입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특이하게 순댓국에 숙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개운하고요. 국물도 뽀얗고 먹는 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장하려고 가신다면 술기운이 싹 내려가는, 국물을 한 입 먹는 순간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맛이라고 하네요. 건더기도 굉장히 풍부하고 국물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깍두기까지 먹으면 아주 미쳤다고 하네요.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는데 진짜 매콤함으로 속이 확 풀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알찬 순댓국이고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치도 맛있고 깍두기 맛있으면 순댓국 진짜 맛있죠. 예. 어쨌든 속이 싹 풀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임영웅 씨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근처 사시거나 들르실 때는 한번 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SNS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요 순댓국을 먹고 축구를 하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일요일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는데요. 축구하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팬들을 대하는 사랑도 초창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의 대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자신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진정한 히어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